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는 캐논 EOS C50 시네마 카메라이고요.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캐논의 EOS R6V입니다. 기존 캐논 C50 사용자들에게 곡소리를 나게 한다는 그 바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처럼 저를 찍고 있는 캐논 EOS R6V에 대한 리뷰를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스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바디입니다. 기존의 V 시리즈 R50V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바디였습니다만 크롭인 부분들도 있고 듀얼 슬롯이 안 된다는 등 뭔가 상업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긴 했는데, 지금 R6V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면서 풀프레임으로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캐논의 라인업들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 짚어보자면 이제는 너무 기본이 되어버린 캐논 C로그2 오픈 게이트를 다 지원을 합니다. 우리 소규모에서 항상 원하던 손떨림 보정까지도 가지고 나온 바디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디인데요. 저는 이미 C50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펙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외형과 스펙, 왜 캐논 라인업들 중에서도 위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 카메라에 대한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EOS R6V는 V 시리즈, 비디오에 특화된 시리즈입니다. 이미 공개된 스펙은 R6 마크 3와 시네마 라인인 C50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치만 영상을 위한 냉각팬을 들고 나옴으로써 장시간 촬영에 특화되었고, 바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로 4분의 1인치 홀과 세로 UI를 지원합니다. 약 3250만 화소 풀프레임 CMOS 센서에 4K 파인 60프레임, 4K 12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고, 센서 전체를 기록하는 7K의 오픈 게이트, 심지어 내장 로우 영상까지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요즘 나오는 바디들이 이 정도 스펙만 있어도 못 찍을 건 없습니다. 이 카메라의 핵심 포인트는 1인 제작자를 위한 프로급 영상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손떨림 보정, C로그2, 발열, 오픈 게이트 등등은 뒤에 결과물과 함께 보는 걸로 하고,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냉각팬이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두툼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상단 사진 영상 전환 모드, 그리고 참고로 V 시리즈라고 해서 사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려 40프레임의 고속 연사와 약 3250만 화소의 사진, 일반 사진기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스펙입니다. 아래 컬러 버튼에는 캐논에서 지원하는 3가지 컬러 모드를 사용하는 커스텀입니다. 저는 거의 로그 촬영이라 내가 자주 사용하는 다른 기능을 커스텀해서 사용하시면 편하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라이브 스트리밍 커스텀 자리입니다. 저는 활용을 잘 안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넣어둘 수 있고요. 메뉴와 모드 다이얼, 렉 버튼 등등이 있습니다. 렉 버튼에는 줌 레버가 붙어 있는데 Z 시리즈 렌즈를 이용하면 전동 줌을 이용할 수 있고요. 녹화 확인이 가능한 탈리 램프도 지원합니다. R6V는 캐논 중국기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거는 웬만하면 다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3개의 다이얼 휠이 있고요. LCD 쪽에는 제가 자주 사용할 커스텀 버튼들과 조이스틱이 있습니다. 다이얼과 조이스틱 모두 초점 이동과 메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캐논 UI에 적응만 한다면 빠른 초점 세팅과 메뉴 세팅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엔 새로 촬영을 위한 4분의 1인치 나사홀과 메모리 슬롯, CFP 타입과 UHS-2 SD 지원입니다. 이제는 특이사항 없는 풀 HDMI와 각종 마이크, 헤드셋 지원하고요. 디자인도 호불호가 크게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이번 카메라도 역시 테스트 결과물이 꽤 매력적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AF는 브랜드를 떠나서 진짜 다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말하면 입 아프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환경에서 전혀 문제없는 AF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번에 공연, 스케치, 행사, 유사한 뮤비, 그리고 개인 컨텐츠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을 때 AF가 답답한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이렇게 다 녹화를 한 건 아니지만 전혀 무리 없는 결과물을 보여주고요. 캐논 하면 이제 등록 인물 우선 AF를 말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특정 인물만 촬영하고 싶을 때 메모리에 저장된 혹은 그 자리에서 촬영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성화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앞뒤로 지나다니고 방해물이 있더라도 등록된 인물 우선으로 잡는 건데요. 제가 등록 인물 우선 AF로 테스트하면서 촬영한 것을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등록 인물 우선 AF를 이용을 해서 저를 등록을 해놓으면 나만 팔로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웨딩이나 내가 특정 인물을 찍어야 되는 환경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등록 인물 우선 AF가 나오고 난 뒤에 직캠 하시는 분들이 캐논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 이런 것들에서 내가 원하는 선수만 그 자리에서 찍어서 등록 인물 우선 AF를 해주면 이렇게 나머지가 지나가더라도 인식이 확실하게 되는 상태에서는 나만 잡을 수 있다. 이것도 캐논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R6V에 24105 렌즈가 마운트 되어 있습니다.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요. 24105 혹은 70200 렌즈 이름 뒤에 Z라고 적혀져 있는 렌즈 같은 경우는 전동 줌이 가능한 렌즈입니다. 영상 특화 렌즈죠. 그래서 이렇게 액세서리를 이용을 하면 핸드헬드를 할 때도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고 대기 중, 촬영 중 속도를 나눠서 15단계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캐논에서 핸들까지 좀 써보라고 같이 보내주셨어요. ZSD300D라는 제품인데 전동 유닛에 20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운트를 하면 이 손잡이로도 줌인과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삼각대 핸들바에다가 이렇게 마운트를 해놓은 상태에서 삼각대 핸들바가 아니라 이렇게만 움직여도 내가 삼각대 무빙은 문제없이 할 거고요. 내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계나 공연 같은 좀 장시간 촬영을 하거나 1인 프로덕션에서 약 1,000만 원 미만대의 장비 셋업을 할 경우 요 정도 셋업이면 웬만한 거는 촬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삼각대 무빙을 하면서 여기 손에 있는 엄지로 줌인, 줌아웃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드헬드를 하면서 막 요렇게 당기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무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 또 캐논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렌즈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Z가 들어간 렌즈들은 이러한 셋업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줌 핸들 300D를 활용하면 어떤 무빙을 촬영할 수 있을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셋업을 해놨습니다. R6V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에 올라가지고 앞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어지면 제가 좀 작게 나올 것이고 가까워지면 제가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촬영 기법 중에 달리 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영화적인 표현으로 보면 뭔가에 좀 깨달음을 얻었거나 그 장소에서 갑자기 뭔가가 뭐 필름이 끊긴다든지 막 그러한 표현할 때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에서 좀 영상 자체가 신기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편집 단계에서 디지털로도 할 수 있겠지만 광학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뭐 압축의 표현이나 bokeh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부터 이 슬라이더가 가까이 올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디 고! 자, 저는 크기가 거의 비슷하지만 배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들어가면 지금 저는 가만히 있지만 배경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이런 달리줌의 형태도 이렇게 줌 핸들 300D를 이용을 하게 되면 맛깔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에서 이 줌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더를 빨리 움직이게 될 때도 그거에 맞게끔 맞출 수 있을 거고요. 지금처럼 느리게 앞뒤로 움직이는데 약 10초거든요. 10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도 셋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영상적인 표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1인 크리에이터 소규모에서 이것만 있더라도 다큐나 중계나 공연들은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떠나서 이런 영화적인 표현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24105, 70200 그리고 줌 핸들입니다. R6V 카메라 자체에도 핸들이 있기 때문에 삼각대에 마운트 해놓고 줌인, 줌아웃을 하면 이런 달리 줌이나 다양한 것들을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감도 테스트입니다. 우선 로그 기준 800으로 한 스탑씩 올려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3개씩 나눠서 보면 아주 확대를 하지 않는 한 큰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3200에서는 조금 더 노이즈가 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600은 사용이 좀 어려울 정도지만 ISO 12800까지는 무난해 보이는데 한 번에 나열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벌써 느끼셨을 겁니다. V 시리즈 영상 특화용이 맞습니다. R6V는 듀얼 베이스 ISO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사진 기반의 바디들과 또 다름을 보여주는데요. 다른 환경에서도 3200과 6400을 비교해보면 6400에서 노이즈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O 1600 이상 가려면 그냥 바로 ISO 6400을 활용하는 게 더 말끔한 노이즈가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테스트를 가장 처음에 진행을 했었는데 스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보통 비공식 듀얼 베이스 ISO가 좀 있나 싶어서 4000, 5000, 6000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결과물을 보고 홈페이지를 참고해보니까 공식적으로 듀얼 베이스 ISO를 지원하더라고요. 여러분 박수. 그래서 F2008도 물론이지만 VCM 렌즈 .4 라인들을 사용하면 듀얼 베이스 ISO 6400에서 밤에도 말끔한 영상을 얻을 수 있으니까 노이즈 걱정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EOS R6V로 저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전용 마이크 DM-E1D로 저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렌즈 같은 경우에는 2050 카메라에서 렌즈에서 전동 줌이 가능한 렌즈라서 오픈 게이트로 촬영을 하면서 간단하게 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 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고요. 여기 고가도로 옆이에요. 그래서 고가도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서 뭐 지향성으로 봤을 때 소리를 얼마나 잘 수음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있고요. 여기 나온 이유는 EOS R6V의 그립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괜찮아요. 그리고 매트한 디자인인데 내가 파지를 했을 때 손이 가는 부분, 지금 이 엄지 라인과 이렇게 감쌌을 때 잡히는 손가락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스트랩 없이 들어도 편안하게 파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테스트를 하는 렌즈를 걸어두고 손가락을 걸었을 때도 충분히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윗부분에도 약간의 홈이 있기 때문에 그립감 부분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24105 렌즈를 마운트 해가지고 가볍게 움직이면서 빠르게 핸들드로 이동을 할 때도 무게 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그립감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EOS R6V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효율입니다. 다 파인으로 선택하여 진행했고요. 한 개의 배터리로 4K 30프레임 파인은 약 1시간 25분까지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캐논 카메라가 몇 년 전에 비해서 영상 부분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력을 좀 크게 필요로 합니다. 배터리도 바뀌게 되면서 새로 바뀐 배터리를 권장드리고요. 4K 60프레임 파인은 1시간이 조금 안 된 약 58분 정도 촬영이 되고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7K 오픈게이트 촬영은 1시간을 살짝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효율은 보통 수준이고요. 장시간 촬영이라면 리그 셋업이나 추가 배터리 셋업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번에는 전력을 넣고 발열이 어떤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시네마 라인이 아니면 촬영 제한 시간이 걸려 있는데 그게 6시간입니다. 사무실 실내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으니까 여름 야외에서 햇빛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더운 날에 월디페 촬영에서 1시간 30분 이상 촬영을 하는데 발열 경고가 살짝 올라오는 거 말고는 딱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론은 실내에서 6시간이 다 찰 때까지 발열 경고 없이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이나 중계 현장에도 투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4K 60프레임 파인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에 비해서 발열 경고는 점점 차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줄어들었다가 올랐다가 반복을 했습니다.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약 4시간 53분째 꺼졌는데 발열로 꺼진 거 아니고 제한 시간도 아닙니다. 512 메모리가 꽉 차서 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K 오픈게이트 촬영에서도 발열 딱히 발견된 건 없었고요. 메모리가 꽉 참으로 촬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냥 실내 환경이다, 내가 512 메모리다 그러면 딱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열팬이 들어가면서 발열 부분들이 정말 스트레스 없이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캐논 시로그2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보통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캐논 시로그3였습니다. 캐논 시로그2 같은 경우에는 시네마 라인에만 존재했던 건데, 이게 어떤 차이가 조금 있냐고 하면은 안부 영역의 디테일을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시로그3는 안 좋냐? 그런 건 아닙니다. 캐논 시로그3 같은 경우에는 넓은 디아를 담긴 하지만 좀 빠르게 치고 넘어가는 작업 환경, 그리고 시로그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색보정 환경에서 사용하기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5스탑 플러스 5스탑으로 제가 찍어가지고 캐논 시로그2, 캐논 시로그3를 똑같이 복원을 해보면 캐논 시로그2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5스탑, 마이너스 5스탑은 당연히 뭐 안부나 하이라이트가 깨지긴 합니다. 근데 시로그3랑 비교해보면 시로그3는 디테일이 조금 다 날아간 반면에 시로그2는 시로그3에 비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을 담고 있다 보니까 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 상업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원하는 바디를 사용하면 좋고요. 번외로 R6V 같은 경우에도 폴스 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찍고 있는 그 화면의 노출을 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노출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제가 R6 마크 2인가 그때도 리뷰를 할 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렉 709에서만 가능했었고 로그 설정을 하면 활성화가 안 됐다. 그래서 조금 반쪽짜리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네마 라인의 C50이나 R6V 폴스 컬러를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로그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조명 셋업을 해야 되는 환경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클리핑 되는 것 없는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도 R6V에서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로그2 기준으로 DR 테스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스탑, 2스탑, 3스탑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하고요. 그거를 복원한 결과물들을 한번 보시면 노출 언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스탑부터 노이즈가 확실히 조금 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스탑, 마이너스 5스탑부터는 컬러 노이즈까지 조금 끼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어둡게 찍어야 되는 환경에서는 색채형 폴스 컬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노출 잡는데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플러스 노출 오버로 갔을 때 거의 플러스 4스탑까지 복원이 다 됩니다. 플러스 5스탑은 흰색 라인, 클리핑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조금 살리기는 애매했습니다만 DR이 이 정도면 굉장히 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조명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냥 아무런 빛이 없는 암흑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 사용자 분들도 그냥 시로그2로 찍어가지고 럼만 적절하게 넣어도 넓은 DR을 가진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DR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오스 R6V를 좀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테스트가 좋았는데 조금의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HDMI 호환성입니다. 이오스 R6V는 HDMI로 외부 모니터를 뽑았을 때 보기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LCD와 모니터에서 둘 다 뷰어가 됩니다. 다만 메뉴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는 내가 LCD로 메뉴를 보겠다. 그럼 여긴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메뉴를 외부 모니터를 보겠다. 그러면 LCD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보값을 켜는 건데, 정보값을 켜는 게 조금 중요한 이유가 디렉터 모니터를 볼 때 지금 조리개가 몇인지, 화벨이 몇인지, 다른 캠이랑 노출이 맞는지, 화벨이 맞는지, 그리고 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다른 디렉터 모니터에 정보값을 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LCD에서 화면이 꺼집니다. 정보를 켜게 됐을 때는 온리 외부 모니터로만 나오는 부분들이 다른 카메라들을 조금 연결해서 사용할 때 조금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네마 라인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롤링 셔터 왜곡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 있습니다. 4K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 7K 오픈 게이트에서도 이렇게 패닝을 조금 했을 때 심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롤링 셔터가 있다.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서 빠르게 퀵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나는 항상 디렉터 모니터를 연결하는 사람이다. 이런 환경이 아니라면 제가 말하는 아쉬운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캐논 R6V 해상도는 어떻게 지원될까요? 우선 캐논에는 4K-U가 있고 4K-D가 있습니다. 4K-U 같은 경우에는 3840-2160 16대 9 비율이고요. 4K-D가 4096-2160 21대 9 비율이라 셋업이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중에 파인과 일반이 있는데요. 물론 그 안에 롱 GOP, 인트라, 라이트, 인트라 이렇게 있긴 한데 요거는 패스를 하고요. 파인이 가장 메인 화질로 선여도가 날카롭습니다. 영상 특화 바디가 아니면 4K 파인은 3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고 60프레임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R6V는 4K-U, 4K-D, 파인 60프레임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4K 120프레임은 파인이 안 되지만 그래도 논 크롭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7K 오픈 게이트와 7K 내장 로우 촬영이 되니까 이 정도 스펙 가지고 포맷 촬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표 화질로 해가지고 해상도별 선여도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4K-U와 U-Fine의 차이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기록은 괜찮겠지만 저는 무조건 파인 화질로 촬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K 파인 60프레임과 7K도 얼핏 보면 차이가 없을 정도로 파인 화질이 뛰어납니다.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확대를 했을 때 7K에서 화질이 가장 좋고요. 파인 중에서도 30프레임, 60프레임을 비교를 해봤는데 30프레임이 크진 않지만 조금 더 선여도가 좋았습니다. 손떨방은 보여지는 그대로입니다. 사실 전문적인 스테빌 장비를 장착하기 어려운 상황엔 시네마 바디가 아무리 떨방이 없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손떨방은 필요로 합니다. 내장 손떨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디지털 IS와 강하게까지 사용을 하면 크롭이 되긴 하지만 필요한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500mm 기준으로 손각대를 잡으면 이 정도 수준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캐논 바디를 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테스트는 방진방적입니다. 방진방적을 지원한다라는 거지 무조건 비를 맞아도 되는 카메라는 아닙니다. 그래도 상업 환경에서는 언제 어디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버텨낸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갑자기 장대비가 막 오는 날에 거침없이 들고 나갔습니다. 2050 렌즈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약 10분 정도 영상 촬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이 테스트 이후에 DJ 촬영이나 일정들을 보낼 때도 뭐 기능이 막힌다거나 문제사항은 전혀 없으니까 방진방적도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R6V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 카메라에 대한 판단은 이 전에 나온 영상들, 테스트들, DR들, AF들, 색감들을 보시면서 직접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캐논 R6V를 여러 대를 깔아놨습니다. 제가 다 구매를 한 건 아니고요. 저랑 같이 상업 현장에 움직이는 팀원분들이 하나씩 다 구매를 했습니다. 이 구매를 한 사실만으로도 이번 마무리 멘트는 끝이 났겠구나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C50을 들고 다니면서 오픈 게이트나 캐논의 색감이나 AF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인정을 했어요. 아, 색감은 왜 캐논이라고 하는지 알겠구나. 다 그런 극찬이었는데 결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렌즈나 이런 것들을 감가상각 맞아가면서 다 팔아서 캐논에 넘어오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 라는 내용들 때문에 저만 그리고 한두 명만 캐논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R6V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장하면 거의 절반인 금액인데 영상 스펙이 거의 똑같다? 라는 부분에서 기존에 고민을 했던 분들이 다 움직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유료 광고 특성상 제가 아무리 솔직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이미 카메라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 대씩 5명이서 따라서 샀다라는 것은 이거는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가격이 잘 나왔구나, 성능은 이미 인증이 됐구나 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사무실로 한 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페스티벌이나 콘서트나 카메라가 여러 대 들어가야 되는 촬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촬영에도 이제 캐논으로 들어가서 뭐 색감적인 부분들 모든 부분들을 다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바디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서브 바디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애초부터 메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카메라가 바로 R6V였습니다. 기침을 하냐 임마. 정말. 야. 캐논 야호.